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세션 듣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이제 편하게 한국어로 한번 에드몹이 무엇인가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연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앞서 로스가 얘기한 에드몹이라는 플랫폼이 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에드몹을 써봤다. 에드몹이 뭔지 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꽤 많으시네요. 작년 5월에 했었던 구글 포 모바일에 왔었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한 절반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구글 풀 모바일에서 이제 그때 갓 나온 따끈따끈한 파이어베이스를 소개시켜드리면서 내년에는 에드몹과 파이어베이스가 같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대로 에드몹은 콘텐츠가 있는 모든 모바일 앱 그리고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수익화 플랫폼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세계 최대의 광고주 풀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에드몹이 광고 개발자들에게 지급한 수익만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직역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모바일 백엔드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파이어베이스는 여러분이 개발자라면 개발을 지원해드리고 마케터라면 마케팅 및 홍보를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수익화를 꿈꾸신다면 돈을 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기능인 애널리틱스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 애널리틱스 for 파이어베이스,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이 애널리틱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료입니다. 여기 하트 아이콘 보이시죠? 무료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 싶으시든 모두 무료, 그러니까 제로 머니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제한인데요. 여러분의 앱이 지금 막 시작한 게 아니라면 아마 트래픽이 대부분 방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커질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존에 쓰셨던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는 가장 약점이 있다면 아마 샘플링일 거예요. 모든 트래픽에 다 샘플링을 걸어서 온전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샘플된 제한된 데이터를 통해서만 지표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샘플링 없이 여러분의 유저 데이터 모두 통째로 다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앱 개발자이실 테니까 예전에 있었던 PV 등 앱에서만 주로 관련이 없었던 지표들이 나왔을 텐데 이 PV가 아니라 애널리틱스에서는 DAU 등 여러분의 앱 비즈니스에 정말 중요하고 키워드가 되는 지표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무료의 무제한의 앱 중심 지표를 보여드리는 애널리틱스랑 세계 최대의 모바일 수익화 플랫폼인 에드몹,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혹시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여러분의 모바일 앱 수익화 비즈니스는 과연 얼만큼이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이 기존에 놓치셨던 거를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연동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광고 수익화를 하신다라고 할 때 이런 이벤트들을 수동으로 에드몹에 아마 태깅을 하셨을 거예요. 광고는 달려 있는데 이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트래킹하고 싶어. 그러면은 전면 광고의 클릭 이벤트, 그리고 전면 광고의 임프레션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수동으로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다 다운받아서 또는 CSV로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사용자 그룹군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광고 수익이 발생했는데 어떤 스테이지에서 어떤 유저들이 이걸 본 거고 언제 과연 클릭을 한 건지 여러분이 궁금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게 들어가는 공수 대비 굉장히 부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용자당 또는 클릭당 수익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만 개의 크롬 탭을 틔우셔도 또는 수만 개의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셔도 해당 데이터는 여러분께 원하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에드몹과 구글 애널리틱스 for 파이어베이스 이 두 개의 강력한 플랫폼에 연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애널리틱스가 있으니까 맥락이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유저의 행동 경로를 따라가서 이 유저가 앱의 어떤 단계에서 어떤 광고를 보고 언제 인게이지를 하고 언제 클릭을 하고 또 언제 다운로드가 일어나는지 이 맥락에 대한 데이터와 여러분이 이미 기존에 쓰고 계시던 에드몹 이 두 개의 광고 데이터가 합쳐진다면 아마 우측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쉽게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유저당 평생 가치. 보통 평생 가치 하면은 그냥 인앱 결제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요즘은 광고 수익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인앱 결제만 반영한 LTV는 진성 가치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반영한 유저 가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핫하다는 리워드 광고. 이 리워드 광고가 정말 나의 앱에 수익 말고 다른 유저 지표에도 도움이 될까? 마지막으로 내 앱의 광고 수익은 나는 결제 유저가 너무 좋은데 이 결제 유저를 광고 때문에 다치게 하긴 싫어 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의 그 생각은 옳은 것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깊은 질문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비교해 보시고 분석하고 결론에 도출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여러분이 앱 개발자라면 가장 많이 접하셨을 광고 그리고 인앱 결제 이 두 마리 토끼를 핫하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손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새로 바뀐 에드모 대시보드랑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로스가 잠깐 보여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에드몹과 파이어베이스 연동하게 되면 새로 보게 되실 에드몹의 대시보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니까 돈을 버셔야 돼요. 근데 이 돈이 들어오는 흐름은 굉장히 다양하죠. 인앱 결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도 있고 광고도 있고 또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 요즘에 에드몹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디에이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이 모든 채널로부터의 수익을 어떻게 추적, 분석, 관리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엑셀 파일을 무한정 생성하시고 거기에 함수를 거시고 또는 크롬 탭을 여러 개 띄워서 모든 네트워크 그리고 구글 개발자 콘솔, 앱스토어, 대시보드에 들어가셔서 다 로그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담당자가 하나로 힘을 합치겠죠. 근데 에드몹과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시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크롬 탭 또는 로그인 창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죠. 대시보드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레베뉴 카드에 이렇게 각 수익 채널별로 여러분이 한꺼번에 흐름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앱 개발자시다니까 수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나의 앱, 나의 게임, 나의 서비스를 인용해주는 소중한 유저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연동에 따르면은 레베뉴 카드보다 그 옆에 유저 매트릭 카드가 먼저 뜨게 됩니다. 아까 잠깐 보신 대로 여기 세션당, 유저당 세션, 그리고 뭐 에버리지 잔류 시간 이런 게 뜨게 될 텐데요. 이게 보통 일주일 대비해서 비교해서 뜨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지금 평균 유저당 체류 시간, 체류 세션이 약 2.4번이고 그다음에 앱넷 잔류 시간, 플레이 타임 정도는 8분 5초가 됐는데 모두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했죠. 그럼 이때 여러분이 추측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지난주에 도입한 리워드 광고가 좋은 반응을 얻어서 유저들이 나의 게임은, 나의 앱을 좀 더 즐기고 있구나, 좀 더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추측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유저 세그먼트별로 조금 더 정교하게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면 에드몹에서 파이어베이스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파이어베이스랑 에드몹이 연동된 행복한 세상에 오셨는데요. 어떤 지표들이 보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 중심의 지표들이 먼저 뜨게 됩니다. 기존에 흔히 보시던 ARPU 또는 ARPPU, 이게 인당 평균 수익 또는 결제 유저당 평균 수익, 이 두 지표를 아마 가장 중요하게 보실 텐데요. 이 지표들 뿐만 아니라 이 광고 수익과 인앱 결제 수익을 모두 합친 LTV가 정확하게 나타나면서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신다면 유저당 LTV를 기반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사용자 획득 캠페인을 조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된 광고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 클릭과 노출입니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 노출에서 클릭이 발생을 해야 여러분께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인데요. 이게 보통 그냥 에드몹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자동화됐다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왜 굉장하다는 거지? 라고 의심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걸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노출이 발생했구나, 클릭이 발생했네 하고 하는 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애널리틱스와 오디언스 세그먼트의 기능을 만나면 상당히 파워풀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어디언스 이름을 리와드 애드 유저라고 짓고, 이 리와드 애드 유저들은 리와드 광고를 본 유저, 그리고 리와드 광고를 본 다음에 클릭한 유저라고 특성을 잡고 해당 어디언스를 빌딩한다면, 이 리와드 광고를 본 유저들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원하는 지표를 발라서 보실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리와드 광고를 본 유저들이 아까 세션 타임이 늘었던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 그러면 리와드 광고를 본 유저들의 세션 타임은 리와드 광고를 보지 않은 유저들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 길까? 보통 리와드 광고가 30초 정도 하는데 30초가 아니라 분석 결과 약 2, 3분 더 늘렸다면 이거는 리와드 광고가 나의 인앱 경제에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식의 실험을 하고 가설을 세우시고 증명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가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ad exposure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광고의 총 노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고가 하나 떠 있을 때 노출량은 하나 1이겠지만 실제 광고가 이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은 길게는 1분, 짧게는 10초에서 다양합니다. 각 스크린별로 내 광고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트래킹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화면에서는 약 유저들이 200초 이상 머무는데 이 광고의 효율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리프레시 레이트, 즉 이게 갱신되는 주기를 조금 더 잦게 하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광고 포맷을 도입하던가, 아니면 유저들이 이걸 안 보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조금 더 크기를 키워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라는 버전에 이렇게 실제로 파이어베이스와 에드모 연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해봤던 일본의 사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비웍스라는 대형 게임사인데요. 주로 버섯을 주제로 한 캐주얼 게임을 개발하는 대형 게임사입니다. 여기 게임 이름은 저도 처음 알았었는데요. 펀자이스텐이라고 합니다. 펀자이는 곰팡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곰팡이, 즉 버섯류가 함께 지하 세계를 탐험하면서 유저들과 그 세계를 구축해가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비웍스는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널리틱스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콘솔에서 DA를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그냥 광고 수익이 나오나 보다, 결제가 잘 나오네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회사였습니다.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석적이지 않은 회사였죠. 그래서 이 비웍스가 광고 수익을 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레벨이 한 40개 정도 있는데 이 레벨마다 우리 유저들이 똑같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나는 이 광고 수익화도 하고 있고 인앱 결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유저 가치에 어떻게 밸런스를 미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직접 답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보통은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을 요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손쉽게 에드모과 파이어베이스가 답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파이어베이스에 유저 프로퍼티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정말 단 한 줄의 코드만으로 유저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 정의된 유저의 모든 행동들이 파이어베이스에 자동으로 시그널로 분석되게 됩니다. 즉 내가 current level 1이라는 레벨 현재 1에 있는 유저에 대해서 이 유저 프로퍼티를 태깅했다면 그 레벨 1의 유저가 하는 모든 행동, 이 사람이 메인 메뉴를 갔다, 결제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모든 흐름들이 이벤트로 로그돼서 레벨별로 유저들이 어떤 걸 하고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무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앱 결제는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다 자동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생성부터 유저 그룹별 지정 그리고 자동 분석까지 여기 보여드린 코드 한 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DAU, 이탈률, 수익 이런 것까지 모두 말이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상당히 파워풀한 기능이죠. 그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 이 데이터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X축은 펀자이덴의 레벨이고요. Y축은 DAU, 즉 일일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여기서 비역스가 처음 얻은 교훈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였습니다. 왜냐하면 펀자이덴은 총 41개의 레벨이 있는데요. 이 레벨이 상당히 난이도가 곳곳에 높은 데가 배치되어 있어서 비웍스 생각에는 한 레벨 41까지 가면 할 만큼 다 했으니까 하고 이탈하겠지, 뭐 다른 게임 하겠지였는데 완전히 틀린 가정을 세우고 있음이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됐죠. 이미 레벨 41까지 도달한 유저들이 더 이상 게임을 이탈하지 않고 그 게임에 이미 투자하고 이미 애착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계속 잔류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비역스는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보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구글 데이터가 말하죠. 유저들은 더 많은 레벨을 원한다. 새로운 레벨을 원한다. 즉, 더 어렵지만 조금 더 재미있는 단계를 구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비역스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레벨을 기획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기획과 합의와 논의와 QC와 QA가 걸리죠. 그래서 그 유저들이 원하는 레벨을 빌드하는 동안 비역스는 또 다른 버섯 게임을 에드몹의 캠페인 기능을 통해서 자사의 다른 게임을 홍보하기에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레벨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유저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유저 프로퍼티 기능을 이용해서 레벨 40, 41에서 이럭저럭 하면서 놀고 있던 유저들에게 클라우드 메시징을 통해서 푸시를 보냅니다. 야, 너 41에서 놀고 있었지? 우리 42, 43이 생겼어. 이제 다시 들어와서 우리 게임이랑 놀아줘. 라고 해당 유저들에 대해서만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데이터를 볼게요. 그 다음에는 레벨별 삭제율을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벨별 삭제율은 약 레벨 8 정도에서 급감합니다. 저희는 여기를 더 후크라고 불렀는데요. 후크가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 팝송이 후크송 할 때 그 후크인데요. 유저들이 중독 및 애착이 생기는 그 순간 그 레벨을 후크라고 불렀습니다. 보시면 후크 이후로 삭제율이 급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간혹가다 삭제율이 가끔씩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10, 12, 16 여기 표시된 그 6가지 레벨들인데요. 이 6가지 레벨은 사실 가장 난이도가 중간중간이 높게 일부러 비역스가 설정한 레벨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유저들이 어려워 라고 어려움을 느끼고 이탈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레벨별 삭제율 그래프를 이제 결제 수익과 광고 수익과 겹쳐보면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X축은 여전히 레벨별 레벨이고요. Y축은 파란색은 인앱 결제 수익, 빨간색은 배너로부터 나오는 광고 수익인데요.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아마 조금 명확할 거예요. 레벨 8 기억나세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후크죠. 그 후크 포인트까지는 인앱 결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유저들이 이모셔널하게 여기에 뭔가 애착이 생겨야, 감정적 애착이 생기고 충분히 심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그때부터 돈을 쓰고 지갑을 열기 시작한다 라는 가설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벨별 데이터와 DAO가 겹쳐보면은 이런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인앱 결제 수익은 난이도와 아주 상관관계가 있겠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어떤 유저들은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갑을 엽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돈을 써서라도 현질을 해서라도 너를 뛰어넘겠어 라고 도전의식을 느끼는 유저들이 있고요. 아까 이탈률에서 보셨듯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안 해 라고 포기한 유저들이 있죠. 도대체 비역스는 이 두 개 중에 어느 유저의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인앱 결제를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광고 수익을 포기하고 유저도 다 포기하시겠어요?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비역스가 한 일은 첫 번째는 그 중독되는 포인트에 유저들이 조금 더 빨리 도달하도록 게임의 기획을 전면 재편하였습니다.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유저들이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아예 달리했고요. 두 번째는 인앱 결제와 광고 수익 그리고 유저 리텐션 모두 잡기 위해서 이 레벨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유저들, 예를 들면 이틀째 아까 그 어려운 난이도 6개에서 도전했다가 실패한 유저들만을 유저 프로퍼티로 따로 타겟팅을 해서 리워드 광고를 보여줍니다. 이 광고 보고 아이템으로 강화해서 너에게 이 레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런 식으로 유저들의 리텐션도 잡고 광고 수익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튜토리얼이라던가 게임 플레이 또는 보상 이벤트를 통해서 떠나간 유저들을 다시 붙잡는 이벤트를 시행했었죠. 이렇게 하면 인앱 결제와의 카니발레이제이션을 막고 게임 수익 증대를 하면서 유저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 게임에 배너가 있으면 처음에는 배너를 다 보겠지. 근데 뭐 시간이 갈수록 안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상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거를 실제로 증명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게임에 레벨이 41개가 있으면 그 레벨 41개마다 배너 광고 단위를 다 따로 파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근데 그 상상, 그 가설을 데이터를 실적 보니
실제로 레벨 1의 배너와 레벨 41에 있는 배너는 약 2배가량, 즉 여기서는 레벨 1의 유저가 보는 배너보다 레벨 41에 보는 유저의 배너가 50% 이상 클릭률이 급감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주얼하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었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배너는 시간이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역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너 블라인드네스, 즉 유저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배너에는 안 보이게, 배너에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라면 보다 다양한 광고를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실제로 비역스는 과감하게 배너를 없애고 네이티브 광고를 조금 크기를 키워서 도입하고 또 나갈 때는 전면 광고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이고 다양한 실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웍스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와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더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리워드 광고를 본 유저들한테는 어떤 리워드를 도대체 내 인앱 경제에 맞춰서 얼마나 주는 게 맞는가, 그리고 리워드 광고 본 애들이 진짜 돈을 더 많이 쓰나 아니면 돈을 덜 쓰나, 그리고 나는 전면을 하고 싶은데 약간 무서워서 못하겠어. 전면 광고는 어느 타이밍에 하루에 몇 번의 게재 빈도로 제한을 걸어야 나의 유저 리텐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광고 수익도 증대시킬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감에 의존하셨다면 이제는 탄탄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내리시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애널리틱스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럼 연동하냐는 굉장히 쉬워요. 비웍스 같은 경우는 해당 기능이 나오고 나서 개발자가 당시 금요일 오후 5시였는데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해서 5시에 시작해서 6시에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주말 동안 데이터가 쌓이는 걸 보고 월요일날 이제 해당 케이스가 도출된 거였거든요. 하우는 쉽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우보다는 제가 이전에 말했던 사례 그리고 그 앞서서 보여드렸던 매트릭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Y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게임과 내 앱을 즐기는 소중한 유저들이 진정하게 어떻게 하는지 사용 행태를 파악하시고 그에 맞춰서 유저들에게 즐거움과 그에 맞는 컨텐츠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고 파악해서 숨어있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파악하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애널리틱스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게임을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에드몹과 파이어베이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앞서 에스크 더 스피커 존에서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드몹 홍수정이었습니다.